원작이 3장 네 번째 강의는 Separation of Variables, 변수분리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수분리법은 뭐냐? 영어로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s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라플라스 방정식, 요 이제 del 스퀘어 v가 0, 여기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변수분리법인데, 보통은 도체의 어떤 경계면에서 포텐셜, 전위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표면 전화 밀도, 전화 밀도가 주어졌을 때 이 도체 내부의 전위를 구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변수분리법인데, 먼저 우리가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 델 스퀘어를 계산을 해보면 델 스퀘어 포텐셜 V는 이제 포텐셜을 x, y, z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이제 취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보통은 이제 원 디멘전인 같은 경우는 x하고 y하고 z가 없이 x만 하면 요놈은 그냥 직접 저희가 두 번 적분을 해줘서 포텐셜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3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제 디멘전이 확장이 되면 요놈을 직접 적분을 해서 이걸 동시에 직접 적분을 해서 포텐셜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이제 포텐셜이 보통 이제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질 때 x, y, g의 함수로 주어질 때 3차원 공간에서 이 포텐셜이 x 그리고 y, z의 함수로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러한 타입을 우리가 separable type, 우리가 분리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포텐셜이 이렇게 분리 가능한 경우 각각의 차원의 함수로 x는 x의 함수, y는 y의 함수, z는 z의 함수로 포텐셜이 우리가 이제 분리할 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그 디멘전이 3차원인 경우에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텐셜 V가 라지 X는 이제 X 성분, 라지 Y는 포텐셜의 Y 성분, 라지 Z는 포텐셜의 Z 성분이라고 하면 이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주면 이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은 뭐냐면 x에 대한 편미분은 x에 대한 함수만 미분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y하고 z는 x에 대한 편미분에 대해서는 컨스탄트 상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y도 y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는 x하고 z가 상수가 되고 z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는 x하고 y가 컨스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컨스탄트는 바깥으로, 상수는 그 미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x에 대한 미분은 라지 x만 하면 되고 y에 대한 미분은 라지 y만 하면 되고 스몰 z에 대한 미분은 라지 g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 오디너리 데리버티브 상미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상미분으로 바뀐 이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y, z라고 하는 놈을 양변에다가 다 나눠주면 이건 x, y, z를 나눠주면 이게 x, y, z분의 y, z니까 이건 x분의 첫 번째 항은 x분의 1만 나오고 두 번째는 x, y, z로 나눠줬으니까 그 y분의 1만 남겠고 여기는 z분의 1만 남습니다. 그죠? 양변을 x, y, z로 분모를 다 양변 x, y, z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이제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항은 x만의 함수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항은 또 y만의 함수로 주어질 테고 어떤 함수로 y만의 함수로 주어질 테고 요 놈은 또 z만의 함수로 주어질 거예요. 그죠? 요 놈은 이제 z만의 함수로 주어질 겁니다. 어떠한 함수가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로 주어진 함수를 더했더니 다 0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항이 요 놈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게 다 변수가 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각의 항이 상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f of x는 a, g of y가 어떤 b라고 하는 상수라고 하면 요 h of g는 뭐냐면 얘가 a 더하기 b를 해서 0이 돼야 되니까 z는 당연히
그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z b a 플러스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델 스퀘어 v를 계산해서 요 놈이 포텐셜이 x의 성분, y의 성분, z의 성분이라고 하는 변수 분리가 가능한 타입으로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이걸 separable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 편미분 방정식이 요 상미분 방정식 오디너리 데리버티브의 썸메이션으로 여기 합으로 주어줄 수가 있고, 각각이 이제 x분의 1 d 스퀘어 x dx 스퀘어는 a가 되고, y분의 1에 d 스퀘어 y dy 스퀘어는 b가 되고, 나머지 요 z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각각이 a, b 이런 놈은 이제 다 상수가 되어야지만 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성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d제곱 x d 스몰 x의 제곱 마이너스 ax는 0, 여기도 d 스퀘어 y d 스몰 y 스퀘어 마이너스 by는 0. z도 뭐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d 스퀘어 빅 g d 스몰 g 스퀘어 플러스 ab 플러스 g는 0 이렇게 됩니다. 세 개. 그래서 하나의 3차원 그 라플라스 방정식이 이러한 변수 분리를 separable of derivation이라고 하는 변수 분리를 써가지고 이러한 그 각각의 그 2차 미분 방정식 3개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독립적으로 x에 대한 미분 방정식, y에 대한 미분 방정식, z에 대한 미분 방정식. 그래서 그 변수 분리의 타입은 어떤 포텐셜이 3차원에서 주어지면 직각좌표계에서 이러한 포텐셜을 변수 분리를 써가지고 이러한 3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줘라 라고 하는 게 변수 분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3개의 오디너리 데리버티브 상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변수 분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 예제 3-3은 xg 평면, 그러니까 xg 평면에 나란하게 접지된 두 무한 금속판이 있어요. 하나는 y가 0인 평면에 이렇게 그 접지가 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y가 a인 그 xg 평면에 이렇게 접지가 됐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의 금속판이 포텐셜이 0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금속판이 두 판하고 그 무한 금속판이 두 판과 절연된 아주 긴 막대로 막혀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완전히 무한판인데, 여기 긴 막대가 요 지금 음영으로 된 요 긴 막대가 막혀 있고, 요 막대의 띠가 바로 포텐셜이 뭐 y 함수로 주어지는 전위로 유지된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접지된 금속판을 한쪽 면에 띠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포텐셜이 v0 y로 연결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통 디귿자 D 쉐입의 슬라시다, 디귿자 통이다, 우리말로 이제 디귿자 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디귿자 모양의 통을 하고 있는 D 쉐입을 하고 있는 D통이라고부터 얘기하는데, 요 놈은 이제 도체판인데 semi infinite conducting plate, 그 준무한 도체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y는 0하고 a 사이고, 그다음에 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가는 이런 준무한 도체 평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안쪽에 있는 포텐셜을 계산하래요. 이 디귿자 통에 있는 내부의 포텐셜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요 놈 안쪽에는 전하의 소스가 없잖아요. 평면이 다 접지되어 있어서 디귿자 통 안에는 전하의 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 스퀘어 v는 0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때 포텐셜은 이 z하고는 상관없는, z의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2차원 포텐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텐셜은 x와 y의 함수로 주어지는 2차원 포텐셜을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이 안에 있는 포텐셜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산하려면 포텐셜은 항상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죠? 포텐셜은 일단 y가 0일 때, y가 0일 때 하고 y가 a인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0이 되는 게 경계 조건이죠. 그리고 x가 0인 지점에서는 포텐셜이 v0y로 v0y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계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포텐셜이 0이 되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보통 문제에서는 주어질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포텐셜이 0이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포텐셜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경계 조건입니다. 요 세 개의 경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 2차원 x하고 y의 함수인데 요 놈을 지금 separable type으로 x의 함수하고 y의 함수로 이렇게 변수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주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del square v는 partial derivative d square v dx square 플러스 d square v dy square는 0인데 이러한 변수 분리를 써주면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그 y의 이제 오디너리 데리버티브 d 스퀘어 x dx 스몰 x 스퀘어 플러스 라지 x의 d 스퀘어 y dy 스퀘어가 되는 건 이제 아까 3차원인 경우에 했고 그다음에 양변을 xy로 쭉 나눠주면 xy로 양변을 나눠주면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의 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1 over x d 스퀘어 x d 스몰 x 스퀘어 플러스 1 over y d 스퀘어 빅 y, dy 스퀘어는 0. 이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요 놈은 x의 함수, 요 놈은 y의 함수니까 x의 함수하고 y의 함수를 합쳐서 더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 다 컨스탄트가 되면 된다. 그래서 요 1 over x라고 하는 놈을 내가 이제 어떠한 상수인데 제가 이번에는 a라고 쓰지 않고 그냥 k 스퀘어라고 쓰면 요 함수는 y에 대한 미분 방정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0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k 스퀘어가 나오면 되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미분 방정식, 2dimensional problem에서는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x는 이러한 미분 방식, d 스퀘어 x, d 스몰 x 스퀘어는 k 스퀘어 x가 되고 d 스퀘어 y, dy 스퀘어는 마이너스 k 스퀘어 y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놈은 우리가 진동하는 솔루션 사인 코사인으로 해주면 어떤 게 진동하는 솔루션이죠? x인가요? y인가요? 요 놈은 그 조화 진동자와 같은 솔루션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놈은 얘가 만약에 x가 sin kx 이렇게 주어지면 sin kx 두 번 미분해주면은 플러스 k제곱이 나오나요? 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으로 그 진동하는 솔루션이 아니고 얘는 예를 들면 지수함수 exponential kx 그건 두 번 미분해줘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요 놈은 진동하는 솔루션이 아니고 지수함수 exponential kx이거나 아니면 exponential minus kx이거나 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올 테고 요 y는 sin, cosine 함수가 나오겠죠. 뭐 그래서 sin ky 이거나 아니면 cosine ky. exponential 함수는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솔루션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은 exponential kx이거나 exponential minus kx이거나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그 놈의 중첩된 상태, 두 놈의 중첩된 상태 그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적용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y는 하나가 sin ky 또 다른 독립적인 애가 cosine ky 그래서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y는 뭐 c의 sin ky 더하기 d의 cosine ky 이렇게 두 개의 수학적인 제너럴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은 이 두 놈을 곱해준 게 가장 수학적인 제너럴 솔루션이죠. 여러분들이 그 물리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미분 방정식이 이러한 타입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타입 진동하는 솔루션이거나 아니면
지수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이거나 항상 가장 많이 보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포텐셜을 가장 제너럴 솔루션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 놈은 붉은 그 검정색은 포텐셜의 X 성분, 요 파란 거는 포텐셜의 Y 성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주면 먼저 X가 0일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레퍼런스 포인트, 이게 이제 X의 함수가 주어졌는데, X 포텐셜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포텐셜이 0이 돼야 된대요. 그죠?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A의 익스포넨셜 K 무한대 더하기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무한대로 해주면,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무한대는 요 놈은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뭐. 근데 요 첫 번째 항은 K 무한대는 K가 파지티브면은 이놈은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가면 이놈이 0이 안 되니까 0으로 만들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A를 0으로 만들면 돼요. 이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수학적인 해는 A의 익스포넨셜 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가장 제너럴 솔루션 이렇게 되는데 경계 조건으로부터 A는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함수는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요것만 살아남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0일 때 포텐셜이 0이라고 했죠. y가 0일 때도 0이고 a일 때도 0이고, 그 y가 0일 때 보면 sin ky, y가 0일 때, 그 다음에 d 코사인 0, 그러니까 c 코사인 0 더하기 d 코사인 0가 0이 돼야 되는데, 코사인 0은, 사인 0은 0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만족하네요. 이놈은 0이 되니까 괜찮은데, 코사인 0는 어떻게 되죠? 얘는 1이죠? 1인데 1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d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너럴 솔루션을 얻었지만, 이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A는 여기서 그 A라고 하는 상수는 0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D라고 하는 상수 익스포넨셜 KX는 솔루션이 되면 안 되고 코사인 KY도 솔루션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써가지고 우리가 포텐셜은 물리적인 포텐셜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곱하기 sin ky가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상수 이제 g를 그냥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 포텐셜은 요러한 타입이 돼야 되겠구나. xy 방면으로는 이렇게 진동을 하는 sin 코사인 sin 함수고, z축 방향으로는 멀리 갈수록 포텐셜이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포텐셜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y가 a가 될 때도 포텐셜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의 sin ky, 이제 y가 a가 될 때도 0이 돼야 되는데, 요 놈은 익스포넨셜 kx는 0이 아니니까, g도 0은 아니니까 sin KA가 0이 돼야 돼요. sin KA가 늘 0이 되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sin KA가 2파이의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죠. 파이의 정수배. 그래서 KA가 sin 파이, sin 2파이, sin 3파이, 4파이 이런 놈들이 다 0이잖아요. 그래서 KA는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고, 이때 정수는 n이 1, 2, 3, 4 이렇게 정수로 자연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K는 아무 값이나 다 만족해주면 안 되고, K가 만족해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A분의 N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자리에 A분의 N파이를 다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는 A분의 N파이를 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K라고 상수로 놓은 K가 만족해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K는 임의의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A분의 N파이라고 하는 N에 따라서 N이 1, 2, 3이니까 불연속적인 값만 계속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포텐셜의 인덱스에 n을 붙여놓은 게 요걸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는데 요 퀀텀 넘버 요게 n이라고 하는 놈에 따라서 이제 바뀌니까 그 n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V1 n이 1일 때도 솔루션이고 n이 2일 때도 솔루션이고 n이 3일 때도 솔루션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코에피션트도 이제 다 n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다가 이제 지금 다 이제 써줬네요. 다 써줬고 마지막 것만 아직 써주진 않았는데 우리가 요 두 번째 것만 써주지 않는데 일단은 볼게요. 요 놈은 포텐셜을 구했는데 델 스퀘어 V를 만족해주는 솔루션이 이 경우는 n이 1일 때도 만족해주죠. 그리고 n이 2일 때도 만족해주고 n이 3일 때도 만족해주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만족해주고 모든 놈이 다 요 솔루션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V1도 솔루션이 되고 V2도 솔루션이 되고 V3도 솔루션이 되면 그런 놈들의 중첩된 상태가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뭐냐 하면 C1V1 더하기 C2V2 더하기 C3V3 그 놈들의 중첩된 상태,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V1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해주고 V2도 만족해주고 V3도 만족해주면 그 놈들의 중첩된 상태인 V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첩된 상태가 가장 일반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V를 구하면 V는 sum over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그 C1, C2, C3의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G1, G2, G3 여기다가 C1, G1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C1, G1 곱한 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미지수 GN을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이제 GN의 exponential n pi x over a sin a분의 n pi x 그래서 우리가 요 GN만 딱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요 GN을 구하는 게 우리 이 문제의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렇게 그 무한 그 세미 인피니트 컨덕팅 플레이트 요렇게 한쪽이 막혀 있는 포텐셜로 막혀 있는 D 쉐입의 통 안쪽에서의 포텐셜의 형태는 요렇게 이쪽에서는 사인 함수를 만족해야 되고 y 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지수적으로 감소를 이렇게 해야 되는 솔루션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GN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GN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 GN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 될 때 솔루션은 V0라고 했잖아요. V0y. 그래서 x가 0일 때 솔루션은 V0y고 V0y는 sum over n의 gn. 요거 x가 0일 때는 요 놈은 없어지죠. exponential 0니까. 그리고 sin a분의 n pi y.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 요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요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나타난 사인에 대해서 무한히 더해주는 거를 우리가 푸리에 사인 시리즈 그래서 푸리에 사인 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 함수를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더해주는 걸 그 사인 시리즈, 푸리에 사인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고 요 놈을 구하는 방법은 푸리에 트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릭이 내가 가짜를 쓰는 건 아니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푸리에 트릭을 써주면 제가 이제 양변에 요 sin a분의 n pi y라고 하는 거 양변에 이렇게 곱해 볼게요. 이때는 이제 썸메이션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요 m은 그 안에 들어가도 되죠. n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a분의 n pi를 sin a분의 n pi를 곱해주고 양변 적분을 해볼게요. y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할 겁니다. y에 대해서 0에서부터 y는 y가 존재하는 공간은 이 D 쉐입이 0에서부터 A까지니까 y를 0에서부터 A까지 이제 적분을 이렇게 양변을 할게요. 이 식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식, 요 식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sin a분의 n 파이 y에 sin a분의 n 파이 y를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sign을 두 번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는 보통 이제 부분 적분 integration by parts. 그래서 uv 프라임, v 프라임은 어떤 v를 그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uv 프라임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uv 프라임은 요 놈을 그 미분 적분하기 쉬운 거를 먼저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은 dv 뭐 dy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 놈 v 프라임은 그 v를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uv 프라임은 부분 적분해주면 uv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적분에 u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u를 미분한 게 u 프라임, v를 적분한 게 v. 그래서 uv 프라임은 uv 마이너스 u 프라임 v가 부분 적분의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중에 빨간색 sin a분의 n 파이를 v 프라임에 해당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 적분할 때는 부분 적분할 때 sin a분의 n 파이를 적분을 한 게 v잖아요. a분의 sin a분의 n 파이 y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sin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얘는 뭐냐면 sin ay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코사인 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적분을 해주면 요 놈이 요 상수가 역수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n파이분의 a의 코사인 a분의 n파이 y 이해하셨나요? 그게 이제 v 프라임을 적분한 게 v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 사인을 적분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인데 요 놈을 이제 미분을 하는 거는 적분을 할 때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지만 미분을 하는 건 플러스 a의 n파이. 지금 이제 요 놈은 한번 v를 적분한 거는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파이 a분의 코사인 a분의 n파이 y. 그게 바로 요 v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v 프라임, 요 놈을 미분을 한 게 a분의 n파이 코사인 a분의 n파이 y.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부분 적분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놈을 해서 0에서부터 a까지. 그러면 이제 요 놈은 그 y가 0일 때는 sin 0이니까 0이고 y가 a가 되면 sin n파이 혹은 sin n파이가 되면 코사인 n파이는 0이 아니지만 sin n파이는 파이의 정수배니까 항상 0이죠. 이 놈은 첫 번째 항은 늘 0이에요. 왜냐하면 y가 0일 때도 0이고 y가 a일 때도 0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AA 상쇄가 되고 이거 플러스가 되고 파이가 상쇄가 되니까 n분의 n이 되고 n분의 n이 되고 요 놈을 갖다가 다시 부분 적분을 한 거예요. 요 놈을 이제 오버롤로 나갈 테고 코사인 아까는 이제 사인을 부분 적분했는데 이번에는 코사인을 부분 적분해주면 요 놈을 적분해주면 코사인을 적분해주면 플러스 사인 되면서 n파이 분의 a의 사인 a분의 n파이 y가 되고 그놈이 다시 여기 또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n파이의 사인 그게 이제 요 놈을 미분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 놈을 이제 그쵸? 그래서 u 프라임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이거 그다음에 요 v 프라임을 적분해주면 요 놈 빨갛게 된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한 거하고 이제 검정 글씨를 쓴 거는 요거하고 잘 모르면 대입하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보면 여기도 x가 0일 때 y가 0이면 사인은 0이 되고
y가 a일 때 sin n파이도 0이죠. 이게 m도 정수입니다. n도 정수고,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는 sin은 항상 0이 되니까 요 놈은 0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여기 m분의 n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요 놈은 이제 m분의 n을 제곱해 준 거고, 남는 거는 요 놈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sin을 적분해주면 다시 제자리로 sin이 오는데, 그때 m분의 n의 제곱이 남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같은 거니까 요걸 좌변으로 넘겨주면 1 빼기 m제곱분의 n제곱에 sin a분의 n파이 y sin a분의 n파이 y dy를 해주면 0이 되고, 요 놈이 0이 되게끔 해주려면 요 놈이 0이 되게끔 해주면 요 1 빼기 m제곱분의 n제곱, 그놈이 이제 m하고 n이 같을 때, m하고 n이 다를 때를 이제 우리가 좀 분리를 해주면 돼요. 만약에 m하고 n이 다르면 m하고 n이 다르잖아요. m하고 n이 다르면 요놈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m하고 n이 다를 때는 sin a분의 n파이 y가 곱하기 sin a분의 n파이 y를 0에서 때 a까지 적분해주면 0이 돼야 되겠구나. m하고 n이 다를 때는. 근데 m하고 n이 같으면 sin 제곱 a분의 n파이 y,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m하고 n이 같을 때는 이제 sin 제곱을 sin 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sin 제곱 a는 반각 공식 쓰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2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반각 공식 sin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반각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그 1 빼기 코사인 a분의 2n 파이는 이거 적분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코사인 2n 파이 1도 y에 대해 적분해주면 y가 될 테고, 코사인 적분해주면 사인이 될 테고, 그래서 요 놈은 적분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2분의 a로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적분해주면 이제 사인이 되니까 사인 a분의 2n 파이 y를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 요 두 번째 항은 요 놈은 0이 되고, 남는 거는 2분의 a 요것만, 요 항만 첫 번째 항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주면 그냥 2분의 a입니다. 요 놈 제곱해주면 2분의 a. 그래서 우리가 sin a분의 n파이 y, sin a분의 n파이 y를 0에서 a까지 적분을 해주면 m하고 n이 다르면 이놈은 0이 되고, m하고 n이 다르면 0이 되고, m하고 n이 같으면 2분의 a가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적분입니다. sin a분의 n파이 y, sin a분의 n파이 y를 이렇게 적분을 해줄 때 m하고 n이 같으면 2분의 a, m하고 n이 다르면 0. 그러니까 요 놈을 한꺼번에 묶어서 써주면 얘는 m하고 얘는 제가 2분의 a의 델타 mn 이렇게 쓸게요. 2분의 a의 델타 mn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요 델타 mn은 뭐냐면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데, m하고 n이 같으면 1이고 m하고 n이 다르면 0이고, 그게 크로네커 델타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 놈을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다. 그래서 m하고 n이 같으면 1이고 m하고 n이 다르면 0이고, 그게 이제 그걸 나타내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리의 트릭을 써가지고 요 놈을 계산을 했어요. 그쵸? 이제 요 놈을 계산했으니까 그 놈은 2분의 a 곱하기 델타 mn이라고 썼어요. 델타 mn은 뭐라고 했죠? m하고 n이 같으면 1, 그 다음에 m하고 n이 다르면 0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놈은 n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g1에 델타 m1 더하기 뭐 g2에 델타 m2 이렇게 쭉 다 더해줘야 되는데, 다 더해줘도 요 m이 n하고 같을 때만 살아남는 거예요. m하고 n이 다를 때는 0이라고 했죠. m하고 n이 같을 때만 살아남으니까 요 놈은 어떤 게 되냐면, 이 결과는 2분의 a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gn 델타 mn은 n이 m일 때만 살아남아요. n이 m일 때만. 그래서 오른쪽은 요 식은 뭐냐면 2분의 a의 gm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좌변은 지금 아직 적분을
한 상태죠. 0에서부터 a까지 sin a분의 n 파이 y의 v0 y dy.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m이 n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지만 그 n이 m일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gn은 모든 가능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 있지만 n이 m일 때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이니까 제가 이거는 인덱스를 여기다 m 자리에다가 이걸 k라고 쓰면 여기도 k가 되고 여기가 n을 쓰면 여기도 n이 되고 그걸 우리가 보통은 더미 배열이라고 영어로 dummy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는 m하고 m이 요거 여기가 n이 되면 여기가 n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n이라고 하는 건 a분의 2분의 a가 좌변으로 넘어갔고 m 대신에 제가 n을 썼습니다. 그래서 a분의 2 gn은 a분의 2에 0에서부터 a까지 sin 내가 이걸 n으로 썼으니까 여기도 같이 n이 되는 거죠. n 파이 y v0 y dy 그래서 n번째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m을 n으로 바꾸고 자유롭게 바꾸는 건 이게 더미 배열이어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m을 뭐 k라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gk라고 쓰면 이건 k가 되는 거고 n 프라임이라고 쓰면 이게 n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gn을 계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 쉐입의 통 안에서의 포텐셜은 그 g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n 파이 x over a에 sin a분의 n 파이 x y 이렇게 썼는데 그때 gn만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gn은 a분의 2에 0에서 a까지 요 놈을 적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솔루션을 구한 거예요. 이 뒤 안쪽에 있는 솔루션을 구한 거예요. 그 V0만 알면 이 V0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G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심플하게 V0가 그냥 상수다. V0가 Y의 함수가 아니고 그냥 컨스탄트다라고 하면 이제 컨스탄트면은 문제를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그젠 여기에 만약에 두 개의 무한 평면이 컨스탄트인 D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때 V0는 바깥으로 나오고 그때 G에는 A분의 2V0 이제 sin A분의 N 파이 Y를 적분해주는 건 쉽잖아요. 사인은 그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n파이분의 a 곱하기 코사인 뭐 y 이거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0에서부터 a까지 해주면 요게 1 빼기 코사인 n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사인 a분의 n파이 y 적분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n파이분의 a에 코사인 a분의 n파이 y를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 여기 그 플러스에 1 빼기 코사인 n파이 되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코사인 n파이는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 파이의 정수배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2파이 이것도 1이죠. 코사인 4파이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0이 되지만 n이 홀수가 되면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 이런 놈은 마이너스 1이니까 2배가 되네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요게 0이지만 n이 홀수가 되면 요게 2가 되니까 그때는 a분의 여기 ax로 상쇄되고 n파이분의 4vg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gn이 이제 g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v0 y가 컨스탄트가 되면 그때 gn은 n파이분의 4n0 그래서 파이분의 4v0인데 그 n은 이제 요 썸메이션이 n에 대한 썸메이션이니까 그 썸메이션 바깥으로 못 나고 n분의 1인 여기 안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n은 짝수는 다 0이 되고 홀수에 대해서만 다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요 v0y가 v0 컨스탄트일 때의 포텐셜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려보면 그거를 이렇게 뭐 x a분의 x 그 다음에 y분의 a라고 하는 요 2차 요 평면 요 xy에 대한 함수로 v분의 v0를 그려보면 이렇게 x와 y에 대해서는 사인이니까 0하고 뭐 이렇게 사인이니까 사인 함수가 되고 x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분리법인데 곳곳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의 함수가 곱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분적분을 통해서 그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공부한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변수분리법의 두 번째 강의로 구좌표계에서의 변수분리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